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 1곳, 비수도권 14개 수 등 15개 수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개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근본에 선정된 2개수는 천안 성안종축장 이전 부지와 홍성군 홍부급 일원입니다.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에는 127만 평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종축장 이전과 동시에 착공 예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홍성에는 71만 평 규모의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소산업 등 탄소 중립 친환경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충남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6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산은 친환경 자율차 특화 국가산단으로 신청이 되었으나 과다한 농지 잠식 우려 등으로 부처 간의 이견이 있어서 미선정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50만 평 규모의 6차 산업 기업과 연계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충남도가 주도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에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또 식품연구 기반 등을 유치하고 생산, 가공, 서비스 연구가 융복합된 새로운 농업 선도 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농림부와 도, 또 예산군이 협의하여 금년부터 착수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포함 2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과 10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충남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안의 그런 국가산단과 홍성의 국가산단은 이 천안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오셨고 또 홍성 군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사업 신청부터 천안과 또 홍성군과 충남도가 하나가 돼서 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죠. 예, 천안시 부시장 신동원입니다. 오늘 천안 종축장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의 어떤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한편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왔고 많은 분들이 또 역시 노력을 같이 경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태훈 도지사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중앙부처와 관련돼서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설명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설득이라고 할까요? 이해를 관철시켜서 오늘의 선정하는 과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축산과학원이 천안의 북부권 지역에
뭐 생산 기지로서의 농업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발전의 어떤 장애물이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그런 인식이 짙었었는데 이곳이 국가 산단, 국가 첨단 산업단으로 산업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점,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거고 4차 산업혁명기지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히 당초 목적대로 또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또 이렇게 소망사항이 있다면 27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한평도에 축산과학원이 이전을 해서 그 이후 일정이 진행되는데 1년, 2년의 어떤 일정을 더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또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언론인 또 이렇게 충청남도 관계관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충남 경제의 100년을 이끌고 홍성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마침내 홍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남과 홍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힘센 충남 김태흠 도지사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 확정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탄소 중립과 알리백을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홍보급 일원에 71만 3천평 부지에 저희 추산 한 5천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미래 자동차, 또 수산업, 또 AI, 또 드론 산업 등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첨단 산업과 신산업의 메카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며 미래 유망기업 그리고 외국인 기업 등 한 250여 개 기업을 유치해서 2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그리고 6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일으켜서 충남 경제의 산업 지도를 이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홍성군은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또 충청남도 국가연구기관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또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 청정수도 인증센터 지역 특화사업 연계 실증 지원 사업 등 미래 산업의 혁신 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0년 후의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탄소 중립과 충남의 혁신 성장,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국토 균형 발전을 모델로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산업단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홍성군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초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 도민과 홍성 군민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응원과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충남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홍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언론인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15군데가 됐는데 이제 수도권 한 군데는 이제 반도체 육성 이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제 반도체의 업계에서는 사실은 경기도 이남 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수도권에 반도체 그런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게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14개인데 이제 그 14개 중에서 경북이 3개고 우리 충남이 2개고 타 시도에서는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경북이 3개인 이 부분은 실적으로는 뭐 울진 원자력 수수국가 산업단지라든가 경주 SMR 이 국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2개 뭐 경북은 안동의 생명그린밸리 국가 산업단지 3개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원자력이 지금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새로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뭐 전북 같은 경우가 저하고 2개인데 나머지는 한 군데 전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이건 좀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완주 수특가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존 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뭐 사실은 제 자랑이 아니라 알짜배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산업단지는 충남이 2개다. 그래서 똑같은 뭐 이 다른 데는 한 개고 우리는 2개 얻어서 그 숫자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한테는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안의 그 교육장 국가산단 127만 평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소유가 이제 그 국가 정부고 또 기재부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여러 가지 뭐 협의 과정 속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낸 그런 성과고 그다음에 홍성에 이제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71만 평의 그 국가산단을 만드는 이 부분은 이 서북부권의 그런 지금 우리가 발전과 그다음에 서남부권의 그런 그 발전 속도가 더딘 이 부분 속에서의 그런 그 지역 불균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크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또 2번째로는 이 내포 신도시가 자급자족의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 그 홍성과 이 내포와 그 다음에 예산이 함께 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번에 공무 선정이 되지 않은 그 예산 문제를 제가 이 그린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농림부하고도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지사의 입장에서 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실무자들한테 그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서 그 관련 부처 장관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예산은 농업 용지가 82%나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도저히 산업단지 전체 풀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중간 과정 속에서 수시로 이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하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도도 많이 했고 또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많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린 바이오의 산업단지로 농림을 훼손하지 않고 또 농림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 속에서 이런 계획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트뉴스 황재동 기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가 이제 입주하려면은 입주자가 이제 방을 빼고 나서나 이제 도배를 하게 되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그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성안 중축장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2027년까지 그때나 돼서야 이제 이전하게 되는데 당장 이제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기 이전이 필요하다는데 좀 공감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런 방안이 좀 있으신지 여쭙고요. 하나는 이제 군수님께 좀 여쭙는데 산단이 지금 1호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산단으로 지정된 소감 간략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먼저. 저는 민선 8기 취임하면서 결제 1호로 국가산단 추진 계획을 결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홍성 구민들께서 그동안 도청이 이전이 되었지만 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지만 굉장히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은 홍성군에서 2022년도 1월달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의 건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이 대통령 공약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저는 홍성군이 앞으로 도청 소재지로서 또 내포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또 홍성읍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국가산단 유치도라는 저희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김태형 지사님께서 많은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서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을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함께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국가산단이 기여할 수 있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북부 지역의 부족한 산업경제를 살려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홍성 국민과 함께 2026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태형 지사님과 함께 협의하고 또 우리 홍성군의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안 그 조축장 부지는 지금 우리 홍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에 기존 조축장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전은 그런 마련이고 지금 계획은 2027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기업도 놓칠 수 있다 그러는데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미 국가산단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천안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가급적이면은 좀 조기에 이전할 거면 조기에 이전을 하고 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에 그런 착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천안은 또 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지만은 그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과 함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이 대기업이 전체가 뭔가 통째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할 때에 거기에 이 협력업체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천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50만 평 규모의 또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 주거 그 환경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천안과 협의를 하면서 천안의 발전 또 천안 시민들이 영원한 그런 방향으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돕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투데이 김등곤. 예, 지사님 또는 선생님께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뭐랄까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산업과 연계한다는 게 명확하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령 이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에는 대표하는 기업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안에 삼성도 있고, 아산 현대자동차 이런 것처럼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홍성 국가산단에 어떤 것들을 더 넣고 싶은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에서 그리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첨단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로 가고, 그리고 지금 홍성에는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수산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들어가는 AI 사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또 이 친환경 미래 산업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단은 수십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거기다가 넣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수십층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은 수소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국가산단이라는 그 부분은 국가가 산단을 할 때 그런 산업 배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 그런 산업단지보다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으면 AI, 수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음, 네. 금강일보. 네, 금강일보 최재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지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향후 베이베리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볼 때 전공정이 있고 이제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인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히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충남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하면서 느끼고 배운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해서 이 한계선은 동탄이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과일이라든가 식물 동탄이랍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남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다 지금 전국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반도체 육성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을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공정적인 그러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충남이 천안 아산이 최고의 그런 적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부분들 며칠 내에 여러분들한테 수상하게 알릴 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뢰가 되고 매듭이 지어지면은 수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저기 중돌공설리 기자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올해 좀 큰 성과로 이제 꼽히는데 이번 이제 선단 지정이 이제 좀 지사님께서 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좀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산업단지가 이 후보지가 선정이 되려면은 첫째는 국토교통부가 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지만은 업무를 하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남의 시국장들을 제정해서 와서 저희와 그런 정책 사업 협의도 했고 또 제가 장관을 만난 게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번 정도. 뭐 2달치 않는 데서 한 번씩 만난 꼴이고 또 통화도 자주 했고 또 기재부 장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이나 만났고 사실은 저는 투트랙으로 이 천안 중축장 부지 문제는 투트랙으로 갔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나 하고에서의 그런 이 교환을 통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우리가 통째로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그냥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먹혔다 생각을 합니다. 난색을 피했기 때문에 국가산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저는 만들었다. 그래서 최선은 아이들은 차선적이고 또 천안 문제가 중축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데 있어서의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또 대통령을 뵈러 갈 때도 꼭 7, 8개의 그런 지역의 현안 문제 중에서 이 2가지 사항들이 항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충남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그다음 관련 부처가 공히 다 알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MBC 이승석 기자. 네, 기자님, 저 MBC 이승석 기자인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홍성에도 국가산단 이번에 지정이 됐고 또 안 된 예산에도 이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혁신도시로 내포신도시에 기대되는 효과 아까 다섯 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산단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내일 김영환 총리께서 교차 직무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재논의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또 어떻게 이 교차 직무에 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질문인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문제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내포가 앞으로 자족의 그런 기능을 갖추고 또 우리가 10만의 도시를 빠르게 만들려고 하면은 첫째는 2가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라는 것은 기업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 또 2번째로는 정주 여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데 홍성과 예산이 사실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2군데가 국가산단을 신청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정부의 이
이 정책에 대한 그리고 이 선정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데서 두 군데가 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용지가 8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림부가 도저히 풀 수가 없다 해서 사실은 협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저는 그러면 이 방법이 만약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 될 때에는 예산에 어떤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그 미래에 대한 최첨단의 그런 그 기능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자족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이 농림부의 그런 그 농지 전용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농림부를 설득할 수 있다 하는 이 세 가지적인 그런 부분에 차가를 해서 농림부와 이 러프하게나마 지금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산 국민들의 조금 그런 이 국가 산단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그 허탈함을 좀 달래줄 수 있고, 또 미래를 뭔가 그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적합한 그러한 사업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북지사와의 이제 교차 도지사 역할 부분을 앞으로 재추진하겠다. 재추진을 해야죠. 도지사 임기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 6개월 남았고,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일부에서 저를 비판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반어법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그런 충북지사가 그런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내용을 보면은 좀 반어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그런 국가 미래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낸 이런 부분들이 이 과정이나 아니면 피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콧머리 충청 이정현 지사님, 다른 현안 중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 대표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출마함에 따라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육상 이전, 지방은행 설립 같은 현안에 대한 이제 정부 여당 차원의 좀 지원이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새 지도부의 이 추천권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 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지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권에서 이제 중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당의 주요 핵심이나 지도부에 다 당 대표를 나가야 될 그런 분들만 많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앞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은 제가 힐센 충남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큰 틀 속에서의 지역의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또 각 부처의 그런 장관들하고도
이런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왜 그 지역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 현안이 절실하고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 이런 문제가 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기자분이 안 계시면요 지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예,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가 상단에 완전히 그 블랙호처럼이 돼서 기사가 안 나갈까 걱정인데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사를 좀 써주셔야 이게 홍보가 되거든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한테 우리가 이 뭐 보증 지원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그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운 여건인데도 우리가 2,700억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 정부에서 5천억으로 늘리는 그런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자영업자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꼭 필요한 분들이 이 활용을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론에서 좀 관심 갖고 이런 문제를 좀 다뤄주셔야 그분들한테 좀 안내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블랙홀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 보증 지원해주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 피언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은행의 이런 이 경영되는 총수들한테 이 전압을 부탁하고 그래서 이 앵벌이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이 기본 이 출연금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농협 같은 경우는 51억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42억 하고 근데 1억이면은 15배니까 15억 정도를 우리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난방비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해서 농민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유예기간 같은 두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우리 이 경제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적기에 또 이 도움을 주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우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한계가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 철저해서 나름대로 만드는 지원책이니까 좀 관심 갖고 좀 기사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있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우리 충남의 미래의 큰 산업 또 미래의 먹거리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로 지켜야 되는 문제고 또 충남 도구를 발전하는 또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또 며칠 내에 좋은 소식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좀 잘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홍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